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자, 12월 3일 화요일 장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오늘 바이오 베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바이오 베타에 대한 이론, 어떤 게 바이오 베타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또 유명한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내용까지 한번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베타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얼마 전에 대박이 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1조 6천억의 기술 수출을 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자, 1조 6천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사실 1조를 넘게 기술 수출한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유한양행, 그죠?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면 유한양행이 베링거 인게라임에 1조 원 정도 기술 수출을 했고, 올해도 좀 몇 군데 있었어요. 그쵸? 이따가 좀 알아볼 텐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이런 벤처 바이오 회사가 1조 5천억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알테오젠 1조 6천억이 넘는 플랫폼 기술. 자, 이 바이오 베타 굉장히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개념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이 있잖아요. 약이 원래는 이제 합성 의약품이어서 화학적 어떤 식으로 만든 그런 합성 신약이죠. 우리가 쉽게 뭐 먹는 감기약이라든가 또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합성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특허권이 있어요. 이걸 만든 회사들이 독점권이 지나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렇죠.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서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너릭 의약품은 뭐예요? 우리나라 제약업이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서 대부분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카피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비용도 안 들고 별로 안 들고요. 그다음에 임상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약업의 후진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제네릭 의약품 말고 조금 더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용법이라든가 용량이 개선된 신약을 우리가 이제 개량 신약이라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 얘기고요. 최근에는 어때요? 이 화학적 합성 신약들이 부작용들이 많아요. 몸에 좀 안 좋아요. 그죠? 많이 먹으면 내성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단백질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가격도 훨씬 더 비싸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제네릭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이오 신약은 일반 화학적 신약하고 틀려서 그렇죠. 임상을 합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을 하죠.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셀트리온을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요즘 이제 삼성 바이오라든가 바이오 신약의 특허가 지나면 만료가 되면 바이오 신약과 똑같은 약효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신약보다 효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효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되면 허가가 안 나요. 동등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장점 아닌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베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바이오 신약을 더 개량하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더 좋게 만든 어떤 개량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이오 베타란 말을 쓰기 전에는 슈퍼 바이오 시밀러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보다 앞에 슈퍼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다라는 것이죠. 좋다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효능이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약효가 조금 더 지속된다라거나 아니면 그죠. 처방받기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이어서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 바이오 베터까지. 자, 바이오 베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베타가 더 나은 건지, 또 바이오 시밀러가 더 나은 건지. 자, 바이오 의약품의 종류와 또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자, 바이오 신약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단백질, 그죠? 생명체에서 얻은 원료란 얘기야. 화학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 신약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
그 업 수준 현실에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평균 개발 기간이 15년 이상 걸리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급한 게 있잖아요. 기질이 그렇다는 얘기죠. 15년을 기다린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 개발 비용도 12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요. 우리나라 돈 한 140억, 150억 정도. 많은 어떠한 그런 비용이 또 들죠. 대신 한번 개발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또 특허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독점권이 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오 신약에 대한 개발보다는 셀트리온의 서정리 회장이 이걸 알고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착수를 하죠. 동등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든가 안전성이 입증이 된 바이오 시밀러가 그렇죠. 몇 년 전에 셀트리온 우리나라를 통해서 최초로 등장을 하죠. 평균 개발 기간이 10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여기는 뭐 한 20억 정도, 10억에서 20억 정도 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들죠. 그렇죠? 대신 단점이 그렇죠. 특허권이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최대 단점이 경쟁 업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든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신약에 비해서.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위치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주가도 부침이 좀 심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유수 업체들이 또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나라 또 중소기업들도 중소제약업체들도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뭡니까? 오리지널 약품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요즘 이제 그 의료보험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가격에 대한 그런 민감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의 어떤 그런 시장 마켓 쉐어를 어느 정도 바이오 시밀러가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바이오 베터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죠. 그죠? 바이오 베터는 그런데 보세요. 바이오 시밀러보다 평균 개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약효가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이라든가 효과가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평균 개발 비용도 약 60억 정도니까. 그렇죠? 바이오시밀러보다 한 4, 5배 정도는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신약보다는 훨씬 더 좀 뭐라 그럴까 비용이라든가 또 기간에 비해서는 또 장점이 있죠. 그런데요 바이오시밀러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오베타는 특허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의 뭐 신약 개념처럼 20년 동안 특허로 묶여버려요.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 램시마 SC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난 거하고 이 알테오전의 1조 6천억 이거 플랫폼 기술을 수출한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요, 여러분들. 가격이 싼 게 좋은 건지, 또 비싼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의 신약 시장에 대해서 침투해서 시장을 좀 뺏어 오려면, 그렇죠. 가격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직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약인데, 가격까지 비싸게 되거나 똑같으면 누가 시밀러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리지널이 있는데. 자, 근데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나 성능이나 복용 방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오리지널 신약보다 더 높아도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가 더 낫다 아니면 뭐 바이오 베타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베타가 바이오 시밀러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기 바이오 약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뭐 문이 열리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이제 램시마 SC라든가 또 이 알테오젠의 길수출 우리나라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R&D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 성공을 했죠. 3상이 완료가 돼서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하겠죠. SC.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SC.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렇죠. 정맥 주사제 제형을 피하 주사제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게 바로 알테오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기술 수출을 했고, 또 녹십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미약품, 또 여러분 레고캠 바이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ADC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레고캠, 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또 셀리버리라고 하는 어떤 그 회사도 그렇고요. 또 아이큐어 같은, 그죠? 아이큐어는 자회사 아이큐어 BNP 항암제, 주사제를 경구제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제 피하 주사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C가. 그러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맥 주사제. 정맥을 찾아서 놔야 되는. 근데 이제 SC라고 개량한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하 주사. 우리가 주사 아무데나 맞을 수 있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발달한 게 뭡니까?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복용할 수 있는. 제일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사 맞는 것보다. 경구용, 경구제로 지금 IQBMP가 지금 R&D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업체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펜젠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죠?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이오베타에 대한 개념, 또 바이오베타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대기업하고 손잡고 하는 그런 어떤 바이오베타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바이오베타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뭐 비용이라든가 기간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걸 완성을 시키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중간에 2상이나 뭐 3상 정도 사이에 얼마든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전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맞는 그런 어떤 분야가 바로 바이오베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바이오베타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속형 제제, 그러니까 약물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배설이 되지 않고 좀 오랫동안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속형 제제 기술하고, 다음에 ADC 기술이라고 있어요. 항체 약물 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항암제일 경우 1차 우리가 이제 1세대 항암제가 그렇죠. 뭐 이 톡식이라고 하는 이런 약물 갖다 투입했을 때 그 암세포만 어떻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를 시키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하고 2세대 표적 항암제를 같이 링커를 통해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물, 약효가 항체와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어떤 원천 기술을 우리가 이제 ADC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뭐 ADC 관련된 또 지속형 제재 기술 관련된 이 바이오베타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그겁니다. 지속형 기술의 원리라든가 우리가 뭐 그림만 봐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치료제의 개념이에요. 항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몸에서 일단 병균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면역력이에요. 그렇죠? 이거와 약물을 링크시켜서 훨씬 더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치료제의 개념. 이게 바이오베타 ADC 치료제의 개념입니다. 왼쪽에 있는 지속형 제제도 그렇죠. 걸러지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장에서 걸러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서 체내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자들이. 근데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거나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먹는 걸로 오랫동안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 바이오베터의 한 영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바이오벤처들의 기술 수출 거기 두 번째 알테오젠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최근에 16억 7,300만 달러, 1조 6,200억인가 300억, 그죠? 그 정도의 규모.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중국에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거의 1조죠. 9,300억 정도 기술 수출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죠? 어젠가요? 또 나왔어요. 큐라티스라고 하는, 이건 상장업체가 아닌데요.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결핵 백신 관련 바이오베타
기술을 1조 2천억 수출했다는 또 기술 수출했다는 또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참 호재성 재료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반가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바이오 시장이 지금 10월 달만큼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2월 들어서도 바이오 시장이 약한 건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또 초반을 좀 준비하는 그런 또 조정 기간을 받고 있고 속속들이 들리는 이러한 얘기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종목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이오 베터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도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알테오젠이라든가 또 거기 셀리버리도 있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경주마. 지금 여러분 전임상 단계, 동물 임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죠. 동물 임상 단계이긴 합니다만 다리가 부러진 경주마에 어떤 치료를 하니까 이 뼈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임상 실험에 들어와야지 알겠습니다만 또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셀리버리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아이큐어 말씀드렸던 아이큐어 항암제 관련 경구제입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항암제. 그렇죠?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ADC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존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는 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많이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바이오 베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장중방송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 주식공장장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또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공장장 TV 장중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